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 것 같고 나만 빼고 주변이 다 부자가 된 것 같다고요. 맞아요. 실제로 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가치 사슬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6년 판을 완전 분석해 드릴게요.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런 콘텐츠 계속 만들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먼저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K-에밀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2026년 부자의 투자 전략. 세 번째, 2025년 성적표 총정리. 네 번째, 상속 증여 완전 분석. 다섯 번째, 소셜 자본 부자의 커뮤니티까지 다룰게요. 분량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K-에밀리부터 시작할게요. K-에밀리는 영어로 코리아 에브리웨어 밀리언의 아이레이즈, 우리 주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백만장자를 뜻해요. 구체적으로 최근 10년 안에 부자 기준인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에 오른 50대 이하를 말해요. 이분들의 프로필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나이는 50대 이하, 직업은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30%를 차지하고요.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41%나 돼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30평대 이하 국민 평형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44%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소득이 5억 원, 총 자산이 60억 원대예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자산가인 거죠. 투자 성향을 보면 일반 부자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부동산보다 금융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48%로 일반 부자의 43%보다 높고요. 투자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뒤 시작한다는 비율도 47%로 일반 부자보다 높아요. 해외 주식 비중도 일반 부자의 1.2배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범한 부자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스위스 금융그룹 UBS에서 발간한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 규모 14억 원에서 70억 원 사이를 보유한 사람들이 2000년 이후 4배 이상 증가해서 약 5,2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한국은 더 놀라워요. 최근 5년간 한국인 1인당 평균 자산이 무려 44%나 증가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국내 부자 수는 매년 6%씩 빠르게 늘어서 이제 약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최근 부자가 된 시점 분포인데요. 무려 51%가 최근 10년 안에 부자 반열에 올랐어요. 내 주변에 갑자기 부자가 늘어난 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뭔지 계속 보시죠. 자, 이제 2026년에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려는지 살펴볼게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우선 경기 전망부터 보면 실물 경기 개선 기대가 작년 7%에서 올해 18%로 무려 2.6배나 뛰었어요. 부동산 경기도 7%에서 16%로 올랐고요.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 기업 가치 제고, 배당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투자 의향 변화가 정말 극적인데요. ETF 상장 지수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29%에서 48%로 껑충 뛰었어요. 주식도 29%에서 45%로 올랐죠. 반면 예금은 40%에서 35%로, 채권은 32%에서 24%로 줄었어요. 한마디로 예금은 아웃, ETF는 인이에요. 목표 수익률도 대폭 올랐어요. 부자 10명 중 6명이 2026년에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해요. 20% 이상을 기대하는 비율도 작년 9%에서 올해 23%로 급증했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의향도 39%가 있다고 했는데 방향은 명확해요.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그 반대보다 1.8배 높아요. 이렇게 2026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2025년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2025년 부자 10명 중 9명, 정확히는 93%가 금융저축 투자에서 수익을 냈어요. 역대급 성적이에요. 특히 10% 이상 고수익을 낸 비율이 2023년에는 8%, 2024년엔 12%였는데 2025년엔 무려 35%로 대폭 뛰었어요.
수익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자산 1순위는 단연 주식이었어요. 31%가 주식 덕분에 수익이 났다고 했고요. 2024년에는 예금이 1위였는데 순위가 바뀐 거예요. 외화 자산 트렌드도 주목할 만해요. 부자의 약 70%가 외화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해외 주식을 보유한 비율은 63%이고 외화 ETF 보유자는 22%에서 31%로 급증했어요. 금 투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작년에 금값이 연초 한돈에 50만 원 초반대에서 연말엔 200 가까이 올랐잖아요. 부자의 30%가 금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자산 관리의 최종 목적지 상속과 증여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후손의 삶에 성장 기회가 생긴다. 이 말에 부자의 68%가 동의해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40대 이하에서도 71%가 동의할 만큼 세대를 막론한 공감대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부자 10명 중 8명, 82%가 자산 이전 계획이 있어요. 방식은 증여와 상속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57%로 가장 많고요. 이미 증여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부자도 절반 가까이 돼요. 40대 이하 젊은 부자도 3분의 1 이상이 이미 증여를 시작했어요.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찍부터 분산 증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산을 물려주고 싶냐는 질문에 현금 예금이 80%로 1위예요. 부동산은 관리가 어렵고 세금 이슈도 복잡해서 현금성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50대 이하 젊은 부자들은 투자용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도 눈에 띄어요. 상속 설계 시 가장 큰 걱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에요. 79%가 이를 우려하고 있고 세무사나 프라이빗 뱅커 PB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주제, 소셜 자본과 부자의 커뮤니티예요. 부자 10명 중 8명 이상, 83%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어요. 일반 대중의 66%보다 훨씬 높아요. 모임 비용도 달라요. 부자는 월 평균 3회 되면 모임을 하고 약 56만 원을 지출하는데요. 일반 대중은 이외에 18만 원 수준이에요. 부자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 모임이 있는 부자가 ETF 같은 안정적 투자 상품에 모임이 없는 부자보다 1.5배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어요. 반면 모임이 없는 부자는 예금에 1.4배 더 많은 돈을 넣어두고 있고요. 수익률도 모임이 있는 부자에서 20% 이상 고수익 비율이 39%인 반면 모임이 없는 부자는 13%에 그쳐요. 모임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만든다기보다는 다양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흐름을 빠르게 인지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AI와 자산관리 이야기도 짧게 해볼게요. 부자의 54%가 금융투자 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앱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어디에 활용하냐 보면 세금 절세 관련 질의가 29%로 1위예요. 금융시장 전망 질의 21%, 금융용어 탐색 18% 순이고요. 흥미로운 건 AI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AI로 먼저 정보를 탐색하고 PB를 통해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직원 위주로 관리받되 필요시 AI를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아요. AI는 자산관리 사고의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은 하지만 신뢰는 아직 사람에게 있는 거죠. 자, 오늘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릴게요. K-에밀리, 평범한 회사원도 철저한 공부와 전략으로 60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2026 투자 전략은 예금에서 ETF로 머니무브, 금융자산 비중 확대, 해외 주식 비중 유지예요. 2025년 성적표 부자 93%가 수익 달성. 주식이 1등 공신이고 ETF 보유자가 급증했어요. 상속 증여는 현금 이전 선호, 생전 분산 증여 전략이 핵심이에요. 소셜 자본, 모임이 많은 부자가 ETF를 1.5배 많이 보유하고 고수익 비율도 높아요. 마지막으로 AI 활용, 54%가 투자 시 AI를 활용하고 세금 절세 질의가 가장 많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투자는 항상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하셔야 하고요. 오늘 내용은 참고용 정보임을 기억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치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올게요. 가치 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